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세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캠핑을 추구하며 차박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집콕 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이들은 요리를 한다든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에서라도 산뜻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각종 가구, 벽지 등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이들도 급증했죠.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은 질병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찬반 토론이 극렬했습니다. 국내 방송사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주제로 한 방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게이머들에 대한 시선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 박혀 게임하는 것을 권장할 정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게임이 그 폐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난을 받는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명실상부 한국을 게임 종주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유명하다 싶은 게임의 랭커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플레이 도중 한국인을 만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만약 자신의 편이라면 열심히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도망쳐라. 당신이 한국인 게이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혹시라도 도망칠 수 없다면 최대한 정중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라. 만약 게임을 하는 도중 한국인 플레이어에게 욕을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종류의 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욕을 번역기를 사용한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정신적 데미지를 입히려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승부욕은 게임에서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게임 승부에서 지는 건 역시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하다면 서로 어떤 욕을 하는 것도 용납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발끈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은 게임 실력 역시 세계 최고이지만 그만큼 게임에 대한 열정도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진 폐해를 집중 조명하며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게임은 오직 파괴, 살인 등의 과격한 단어와 어울리는 문화일 뿐입니다. 사랑, 평화 등의 단어와는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죠. 그런데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다음의 사건을 본다면 게임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넥슨에서 만든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1일 메이플스토리의 공지사항에는 한 운영진의 글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이 글은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다른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유저의 사연을 유저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1월 21일 아침에 깨어나질 못하여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해보니 급성 혈액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혈소판이 모자라서 현재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군인 신분이라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번 주 주말이 누나에겐 고비라고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군인 유저의 누나가 급성 혈액암에 걸려 RH 플러스 AB형의 혈소판 지정 헌혈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진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게임 공지사항에 이 사연을 올린 것이었죠. 그리고 겨우 하루 뒤인 22일 오후 2시 56분 메이플스토리의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용사님들의 성원으로 목표한 만큼의 혈액이 확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의 사연이 공개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저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헌혈에 동참하여 주말까지 사용할 혈액이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목표치를 훨씬 넘기는 혈액이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혈소파는 보관 기간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아 이 이상은 더 모여도 모두 폐기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혈액은 유저들의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공지였죠.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헌혈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아직 제대로 된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던 한국은 중증 환자들을 위한 혈액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헌혈의 집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전문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죠. 이때가 5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19일 화요일, 헌혈의 집에서는 충분한 혈액량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혈액량이 부족함을 들은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말 일정을 비우고 헌혈 운동에 동참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은 헌혈 인증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고 각종 관공서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해외에서는 도대체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거창한 인류애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는 것을 거슬려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을 도우면서도 생색을 내기보다는 아닌 척하며 두 팔 걷고 도와주는 한국인의 특성을 재밌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 위를 달리던 트럭에 사고가 발생하여 적재되어 있던 물품들이 쏟아지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물건 정리를 도와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야? 빨리빨리 치우고 갈 길 가야겠다 라며 정성스레 물건을 주워주고 사라지죠. 또한 최근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는 의외로 어른들이 이런 데 돈 쓰는 거 안 아까워한다며 글쓴이가 편의점에서 목격한 한 사건을 소개하였는데요. 편의점 안에는 술에 만취한 대학생 2명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1명,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1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와 유치원생 남자아이는 남매로 보였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고른 먹거리를 계산하려 편의점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결식아동 전용 급식 카드였죠. 당황한 여자아이는 도시락과 음료수를 하나씩 제외하며 남아있는 잔액으로라도 음식을 결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잔액 부족이 뜨면 실패했고 뒤에서 기다리던 술 취한 대학생들의 얼굴은 짜증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아이들 앞을 새치기 하며 자신들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알바생에게는 담배 한 갑도 달라 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여기 있는 것 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아이들이 사고자 했던 도시락과 음료수들도 다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대학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과자나 사 먹으라며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행여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했던 글쓴이는 아직 우리나라는 따뜻하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대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자산이 많던 사람들은 점점 더 높아져가는 자산가치로 인해 더욱 부유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돈의 가치로 인해 벼락거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하루 벌어먹고 살던 일용직 저소득층들은 점점 없어져가는 일자리로 인해 하루 일용할 한 끼도 먹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